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특검을, 4.15 총선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특별한 뉴스가 나왔네요. 이 4.15 총선에 인천 연수을 민경우 홀로 아주 그냥 싸우느라고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데 이 황 전 대표가 이 합류를 하면서 함께 하겠다 한 것이 이렇게 조중동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이유가 있겠죠. 짐작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연합 유서에서 먼저 나온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는데요. 7월 23일 7시에 방송이 된 거네요. 사진이 있고요. 여기에 대선 주자인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23일 총선과 지난해에 통합당 대표로 총선을 이끌었던 이 황 대표가 국회에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인천 연수월 지역구에 대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에 참여한 입회자들의 주장을 받아 수용을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 내용인 모든 투표용지가 빳빳했다. 투표 배송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로가 엉터리인 곳이 많았다 등 이렇게 재검표 검증 입회자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대부분의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 제기하는 이 주장은 국민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두 위조 또는 조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경제TV인데요. 한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부정선거 의혹 투표용지에 특검 도입 주장을 했다. 여기에도 지난 해에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지난 6월 28일 연수을 민경우 후보 선거구에 대해서 거기 방문도 한 이런 그 사진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 투표용지 재검표 이후 구체적 물증을 들어 제기하는 이 국민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현장에 확인된 여러 가지 정상 사전투표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전투표 용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하면서 예컨대 투표용지에 푸른색 인쇄 부분이 용지가 나왔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투표용지는 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푸른 용지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사진으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또 절단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용지도 있었다. 유권자 한 명당 한 표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절단도 안 되어진 투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장에 입회한 그 변호사들에 의하면 투표 관리 인장이 뭉겨져 있는 투표용지가 1000장이나 넘게 발견되었다. 이런 표도 대부분 유효표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용지가 빳빳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투표를 다 해보면은 투표용지는 롤 프린트로 인쇄되어 빳빳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도 어렵다는 것. 그런데 당시 투표용지가 모두 빳빳했다. 있을 수 없다. 이들 정언에 의하면 전국 투표구 전수조사 해보니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 사용하는
이 본 투표보다도 롤 프린터에서 출력해야 하는 그 사전 투표소 투표 시간이 더 짧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서만 다 이게 또 발견됐다는 것도 신기한 문제가 아닙니까? 또 사전 투표에서만 이 모두가 여기 사전 투표에서만 유독 나온 결과라고 했다. 예.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즉시 진상조치 착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검표 후 지금까지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황 대표는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촉구를 했습니다. 첫째, 선관위는 이와 같은 투표용지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 용지의 공인은 누구의 것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라.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된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 투표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하고 셋째, 그 다음에 대법원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도 촉구했는데 수성한 투표 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조속히 판단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만에 하나 위와 같은 투표 용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과 입법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문 대통령에게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이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국가 최고 책임자인 마땅한 도리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의혹 앞에 침묵하는 건 국가 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 미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 법 규정을 위반한 선거의 효력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의 이 절차와 과정을 그 중요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에도 다른 지역구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철저한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챙기겠다. 이 자신의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묵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미비점이 제도적, 법적 미비점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도 이 부정선거 시도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팩 진실은 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문정부는 팩트에 관심이 없고 숨기려고만 한다. 팩트가 확인돼도 시간만 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 법에서는 이런 장치가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특검 주장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도 부정선거 의혹을 전담할 특검을 제안해달라고 간철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야 다가오는 대선이 다시 불법 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검이기 때문이다. 야당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정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이 여당이 정통성,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도 이런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적기에 바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 황 대표께서는 좀 더 일찍 이런 것에 발빠르게 나섰어야 됐습니다. 황 대표야말로 이 정부의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부패를 부패를 막는 가로막는 그 선장이 되고 투쟁 장수가 되어서 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늦게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기독교의 그 많은 신자들의 많은 동의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은 특히 선거 부정에 전폭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 이념 문제, 적그리스도적인 편향으로 나아가는 이 연방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하는 어떤 진정성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덕적으로 또 박근혜 이 대통령 아래에서 발탁되어지고 오랜 동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도 100%는 아니지만은 거기에도 많은 의구심과 그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태블릿 PC 등이 또 그렇고 억울한 이 경제 공동체 말이 안 되는 그런 많은 것들 의구심 이런 것을 재특검을 거기도 요구를 지금부터 욕을 듣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을 특히 강화문 세력에 많은 함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덕을 또 많이 보았고요. 정강훈 목사님을 찾아서 먼저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대통령 어떤 당선을 떠나서 정말 용기와 도덕성과 또 어떤 이념 문제 이런 것도 신앙관 이런 것들도 최재형 이 후보도 먼저 만나서 모든 표를 하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 온갖 노력을 앞장서 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